이제 세 번째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성별도 구하고 생년월일도 구하고 또 생년월일을 구한 걸 가지고 나이를 한번 구해보는 걸 해볼 텐데요. 우선은 성별을 구하려면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알 수 있는 건 요거거든요. 요 앞에 뒷자리에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내서 이게 1이면 남자, 요게 2이면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생년월일은 여기 주민등록번호에서 요 부분이죠, 요거. 네, 요 앞에 부분을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날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별을 먼저 구해볼 텐데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이 숫자를 빼야 돼요.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는 거가 미드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먼저 해주시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 이렇게 또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미드 함수 앞에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 뽑아낸 글자가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 해서 이렇게 함수가 이어서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if 함수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fx를 누르시고 if 함수를 찾아가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fx 눌러서 if 함수를 찾아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 우선은 주민등록번호에서 요 뒷자리에 2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드 함수를 이제 바로 이어서 써야 되죠. 그래서 미드 함수는 함수 마법사에서 미드 함수가 없네요. 함수 추가를 눌러서 미드 함수를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눌러요. 그래서 미드 함수 중첩 함수로 이제 넘어갔어요. 여기에서 즉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데이터에서 뽑아낼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스타트. 몇 번째부터 있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건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부터 있습니다. 여덟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뽑아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부터 한 글자를 뽑아냈을 때 그러면 이제 요 미드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if 함수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if 함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if 함수를 클릭을 딱 하면 이제 if 함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부터 첫 글자를 뽑아내면 이게 1이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가 1이면 나는 남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머지 2, 3, 3, 4가 들어오는 경우도 되겠죠. 나머지는 여, 결국은 2이면 여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봤더니 네, 이렇게 뽑아냈을 때 1이면 남, 그렇지 않으면 여, 뭐 이렇게 되네요. 이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2니까 여가 맞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뭐가 잘못됐어요. 네, 뭐가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혹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걸 찾으시면 대단한, 저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데요. 어디가 잘못됐어요? 보통은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근데 이 샘플 파일이 보면 왜 문제가 생겼냐면요.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1이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숫자거든요.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도 할 수 있고 숫자로 입력을 해서 1이면 이게 가능한데 이 데이터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입력된 데이터였어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클릭을 해보면
얘를 클릭을 해보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입력이 직접 되어 있어요. 얘는 이런 별표가 이제 이 수식에 썼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을 해요. 문자. 근데 이제 숫자로 720820 하고 숫자를 쭉 쓴 다음에 사용자 그 표시 형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능을 줬다면 그냥 일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현재 이게 문자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수식 이제 식을 준 데에 가서 이제 여기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8번째 첫 글자가 얘는 문자, 숫자가 아닌 문자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 가서 일자 앞에 놓고 쌍따옴표, 일자 뒤에 놓고 쌍따옴표 이렇게 주시고 엔터를 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 조건이 1이면 쌍따옴표 이렇게 남자 여자처럼 주셔야 되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년월일로 가보겠습니다. 생년월일은 마찬가지로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이 앞에 부분만 뽑아내서 이제 날짜로 표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날짜를 표현해주는 함수가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데이트 함수가 되겠죠? 데이트 함수. 그래서 fx에 들어가서 데이트 함수를 찾습니다. 데이트 함수의 특징은 날짜를 표현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year, month, day. 그래서 연도는 여기 칸에, 월은 여기 칸에, day는 여기 칸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year는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이 앞에 두 자리만 뽑아내서 입력을 해주시고 month는 또 여기 08이죠. 08을 뽑아내서 써주시고 day는 여기 끝에 두 자리 20을 뽑아내서 day로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뽑아내는 함수를 72는 left 함수로 쓰시면 되고요. 08 월은 mid 함수로 쓰시면 되고 day는 또 이것도 중간에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mid 함수로 주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마법사로 여기 위에 마법사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한번 쓰는 것도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eft 함수를 이번에는 사용을 할게요. LEFT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콤마 몇 개를 뽑아내야 되냐면 왼쪽에서부터 두 자리죠. 연도니까. 그래서 두 자리를 뽑아내요. 됐죠? 벌써 다 된 거거든요. 이제 월은 왼쪽에서 세 번째 시작하는 글자부터 두 글자. 그러니까 중간에서 뽑아낼 거기 때문에 MIT 가로 열고 다시 주민등록번호에서 콤마 하나, 둘,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두 글자만 그러면 08이 뽑아내질 거고요. 다시 mid 함수를 주시면 요번에는 요거죠. 요거 2, 1.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만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에서 클릭, 콤마,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만 가로 닫고요. 그래서 이 left mid 함수는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직접 입력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번 직접 써봤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날짜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형식으로 데이터 함수가 입력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한번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마법사를 이용해 봤습니다. 이제 나이를 계산해 볼게요. 나이는 현재 여기 교재에 있는 나이는 만 나이로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이제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를 얘가 알아서 만 나이로 나올 겁니다.
이 만나야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생년월일하고 더 중요한 게 오늘 날짜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날짜. 오늘 날짜하고 태어난 거를 이제 빼주면 우리 나이 계산은 보통 그렇게 하죠. 연도를 기준으로 2017 빼기 1972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 데이터라는 건 언제든지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컴퓨터 날짜가 바뀌어도 얘가 알아서 나이 계산을 해주려면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이런 기간을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데이트 if 또는 i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함수 마법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함수 라이브러리에는 없는 함수라서 우리가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직접 손으로 입력해서 써야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에다가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길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함수는 는 하시고 데이트 if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 그래서 데이트 diff diff 이렇게 데이트 diff 함수를 입력을 하시고 가로를 열어요. 근데 얘가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가로 안에 보통은 어떤 걸 넣으라는 이제 힌트 인수가 있는데 얘는 또 나오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트 diff 함수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과거 날짜, 그러니까 빠른 날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태어난 일, 생년월일. 그러니까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 날짜, 그리고 최근 퇴사 날짜 이용해서 뭐 경력 인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입사 날짜를 기준하는 거고요. 여기는 태어난 날짜를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수의 구분은 콤마로 꼭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날짜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날짜는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그래서 현재 날짜를 이용하는 함수가 today 함수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today 함수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근데 today 함수의 특징은 함수 안에 인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가로만 2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거의 날짜, 최근 날짜 이렇게 2개를 입력해 요 순서가 바뀌면 또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주시고 하면 요 사이에 결론은 빼기 해준 거나 같거든요. 2017 빼기 1972를 해준 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이로, 그러니까 몇 년, 연도를 이용해야지만 나이 계산이 나와서요. 인수 구분을 위해서 콤마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연도 같은 경우는 Y, year로 쓰시게 되고 월 같은 경우는 month, M으로 하시고 며칠, 일을 계산할 때는 D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이 계산이기 때문에요. 연도 형식으로 Y를 쌍따옴표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가로 닫으시면 엔터해서 만 나이가 44라는 게 나옵니다. 아직 생일이 안 지났죠. 이렇게 8월 22일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46이 되겠네요. 네, 생일이 안 지나서 이제 44. 만약에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나이를 한다면 또 식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날짜에서 태어난 날짜를 실제로 빼주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주면 우리나라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샘플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를 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해볼게요. 마지막 문제가 조금 내용이 많네요. 보시면은 총 이제 4개를 풀으셔야 되는데 이제 구분은 보니까 코드의 첫 글자로 또 빼야 된대요. 그럼 이제 딱 이제 올 것 같은데요. 코드의 첫 글자 레프트 함수 한 개 빼면 됐죠. 그랬을 때 뺐을 때 n이면 10%, 5면 9%. 그럼 이런 조건을 또 주려면 이 조건을 아우르는 거 주려면 이제 if 함수로 또 주시면 되죠. 결론은 if 미드 함수를 계속 이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까지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르를 제가 여기다가 안 써놨네요. 여기 장르는 아니구나. 예, 맞네요. 이제 여기 구분에다가는 n이냐 5냐 요거를 하고 n을 이제 구분을 이용해서
이제 장르 n이면 10%, 5면 9%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겠대요. 그럼 여기 앞에는 미드 함수만 쓰시면 되고 여기 함수는 if 함수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9분 이거는 좀 간단하니까 함수 마법사 그래도 손을 쓰는 거 한번 다시 또 연습 삼아 해드릴게요. fx 아니구나. 예, 설명을 잘못했네요. 여기서 빼서 다시 이게 n이면 10%, 9%니까 if 함수, left 함수를 두 개 다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if 함수부터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if 함수를 주고 잠시만요. 화면을 좀 크게 해놓겠습니다. fx를 눌러서 if 함수를 찾은 다음에 바로 조건을 쓰려고 했더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 뽑아내는 left 함수를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이 코드 값에서 한 글자만 뽑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글자만 해주고 다시 이제 if 함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주겠습니다. if 함수를 클릭을 하면 이제 if 함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 한 글자를 뽑아내면 이게 n이면 9%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니다. n이면 10%죠. 10%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9%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9%, 10%가 입력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이렇게 10%면 이렇게 이제 10%, 9%를 했어요. 10%면 1일, 9%면 2일을 대여일을 이용을 해서 반납 예정일을 더 추가를 줘야 된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10%면 반납 예정일이 플러스 1해서 예정 날짜를 구하고 9%로 되면 반납 예정일을 2일로 플러스해서 예정일을 더 주겠다. 반납 예정일을 더 길게 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장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장르를 안 구했네요. 같은 방법으로 이 코드에서 A이면 두 번째 글자죠. 여기 A이면 액션, D이면 드라마, H이면 호러를 장르에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똑같죠. 얘도 if 함수로 판단을 해주는데 중간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문자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mid 함수로 이제 쭉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if 함수를 이렇게 찾아서 주시고 바로 여기서 이번에는 mid 함수를 이렇게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손으로 쓰셔도 되고 이번에는 손으로 쓰는 걸 해볼게요. 이렇게 MIT 코드 부분에서 가로 열고 코드에서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뽑아냈을 때 A만 뽑아낼 거니까요. 이게 A이면 액션을 주겠대요.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D이면 H이면 다시 여기다가 if 함수를 쓰셔도 되고 여기서 다시 if 함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if를 바로 쓰고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if 함수에 들어가서 여기 함수 추가해서 if를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시 MID 직접 입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두 번째부터 한 글자를 뽑아내는데 이게 B이면 이번에는 B가 아니고 D네요. B가 없으니까 D이면 얘는 호러라고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D는 드라마죠. 드라마를 주겠다. 나머지 이제 A나 D가 아닌 거는 이제 호러, 결론 이제 H밖에 없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납 예정일을 해보겠습니다. 반납 예정일이 이제 9%면 2일, 10%면 1일 정도 이제 반납 예정 날짜를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칸 반납 예정일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제 우선 10%인지 9%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if 이번엔 손으로 한번 써볼까요? 마법사 아니고 네, 는 하시고 if 바로 탭 누르시고 구분이 10%이면 1일이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if do가 는 10%이면 콤마 얼마를 주겠다. 10%는 1일을 반납 예정일로 주겠다는 뜻이고요. 콤마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제 9%가 나오면 반납 예정일을 이틀을 더 주겠다라는 뜻으로 바로 닫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납 예정일 9%이면 구분이 10%이면 1이라는 숫자를 우선은 인식을 시킬 거고요. 10%가 아닌 9%가 오면 2라는 숫자를 이제 반납 예정일을 이틀을 더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네요. 네. 다시 네. 이렇게 반납 예정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네, 실제 대여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대여일에서 하루를 더 추가해서 예정일 할 건지 이제 10% 같은 경우는 이틀을 더 추가해서 예정일을 할 건지 뭐 1일을 할 건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10%는 1일, 9%는 2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해진 날짜에다가 대여일을 플러스를 시켜야지 반납 예정일이 나옵니다. F5를 더해서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지금 9%이기 때문에 이틀 추가를 해서 18일 날 반납 예정일이 구해졌어요. 10% 같은 경우는 하루죠. 그래서 12월 13일에서 12월 14일 하루 반납 예정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조건에다가 현재 날짜를 더해주시면 반납 예정일이 구해집니다. 이제 연체료를 마지막으로 구해볼게요. 연체료가 조금 고민을 하면서 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은 회수일이 여기 회수일 실제로 이제 비디오를 이제 회수해야 될 회수일이 반납 예정일보다 원래 이 회수일이라는 얘기는 이제 17일 날 회수를 예정일이었는데 얘가 이제 18일 날 반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회수일을 기본으로 정해놨어요. 이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조건을 한번 그냥 줘볼게요. 회수일이 반납 예정일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요거죠. 이렇게 회수일이 반납 예정일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500원씩 지금은 회수일이 반납 예정일보다 이제 느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연체료가 안 붙겠죠. 이제 요거네요. 요거. 여기 보시면은 회수일은 반납 예정일은 14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17일 날 반납을 했기 때문에 3일 연체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 연체할 때마다 500원씩이기 때문에 3일이면 1,500원의 연체료를 이제 부여를 해야 돼요. 하루 연체될 때마다 500원씩 연체료를 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일하고 반납 예정일, 회수일이 반납 예정일보다 클 경우에만 연체료를 부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도 이제 조건이죠. if 함수로. if 함수로 들어가서 조건이 그거였어요. 회수일이 반납 예정일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연체를 했다는 얘기죠.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회수일이 크다. 반납 예정일보다 클 경우에는
연체료를 이제 500원을 내야 돼요. 그쵸? 원래는 500원을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빈 공간을 나타내는 기호가 쌍따옴표 2번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공백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연체가 됐으면 500원을 해서 추가를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글쎄요, 답이 나올까요? 기본 이해는 이제 이렇게 해서 500원 있어. 어쨌든 연체가 되면 500원씩 붙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계산 안 했죠. 여기처럼 3일 연체가 됐어요. 3일 연체가 됐으면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 12월 17일에서 14일을 빼주는 걸 식을 써주고 거기에 곱하기 500을 해야지만 총 3일 곱하기 500 해서 1,500원이라는 연체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식을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수일에서 반납 예정일을 뺀 거에다가 곱하기 500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다가 직접 쓰셔도 되고 좀 어려우시면은 여기 if를 눌러서 마법사에서도 써보셔도 됩니다. 마법사로 써볼게요. if를 눌러서 fx, if를 클릭하고 fx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식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00원을 지우시고 뭐에서 뭐를 뺀, 그죠? 여기 회수일에서 빼기 반납 예정일을 뺀 거에 곱하기 500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산수죠.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빼기, 곱셈, 이 부분을 계산할 땐 얘가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기 때문에 뺄셈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요걸 뺀 거에, 즉, 요 날짜, 연체 날짜 곱하기 하루에 500원씩, 곱하기 먼저네요. 곱하기 500원씩. 그러면 다 됐습니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버렸네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얘가 빼기 500, 식을 제가 수정 잘못 줬네요. 잠시만요. 네, 식은 맞았었는데 제가 중간에서 식을 넣어버려서 인식을 못했어요. 다시 첫 번째 칸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요 칸을 놓고 실제 계산을 이 회수일 반납 예정일 H5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칸을 클릭해 놓고 아까와 같이 식을 줬더니 잘 됐습니다. 어쨌든 수업 시간에도 한번 하시지만 영상을 보고도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씩 더 연습하시고 좀 시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손으로 쓰는 연습도 좀 자꾸 해보시고 안되면 마법사로 진행을 해보시고 좀 간단한 거는 마법사 안에서 손으로 또 쓰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세 가지를 적당하게 어우러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